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일본의 무역 보복은 한국 경제 성장과 한반도 통일을 막기 위한 도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오늘 짐 로저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가 바라보는 한일, 미중 무역 분쟁, 한반도 경제 전망 등을 심층 진단합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이 악화되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10년여 만에 다시 제로 금리로 내려갈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에 주택사업자의 분양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감소하게 되면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꾸로 일본인의 한국 여행이 감소하는 경우엔 국내 경제 역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13일 싱가포르 자택에서 서울경제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일본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하며 아베 총리가 한국의 통일을 늦추기 위해 한일 간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직접 로저스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최근 불거진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두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의 통일을 늦추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아베는 한반도 개방을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한국은 북한이라는 새로운 개척지를 통해 일본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비용이 높은 사업이 많은 데 반해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로저스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은 10년가량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며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은 일본엔 없는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낮고 훈련과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남한의 여성 인구 부족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북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남북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lot of cheap, disciplined, educated labor. Also, you have a female problem in the South. You don't have enough girls. So it's going to be great for both countries. 로저스 회장은 결론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밝은 미래를 전망한다며 한국이 38선을 없애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한일 간의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미중 무역 분쟁이 오래가지 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더 큰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장은영 기자입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서울경제TV와 인터뷰에서 무역 갈등은 누구한테도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미중 무역 분쟁을 촉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를 모른다고 비판한 로저스 회장은 그러나 이번 무역 분쟁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 my view, soon China and Beijing and Washington will make an announcement that everything is okay, we solved the problem, and we will all be happy. 하지만 로저스 회장은 더 큰 문제는 향후 일어날 미국발 경제 위기라며 이는 더 큰 세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problem, Hannah, is it will not be real because when problems start in the American economy, whether it's this year, next year, whenever, he's going to blame it on everybody except himself. And then he will come back with another trade war, and it will be more serious this time. 글로벌 경제의 깊숙한 악재로 자리 잡은 무역 분쟁. 로저스 회장의 말처럼 향후 미국발 경제 위기에 이어 더욱 큰 세계적 무역 분쟁이 생길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장은영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 짐 로저스 회장은 한일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이달 30일 국내 그래핀 기업인 나노메딕스 사내 이사에 선임될 예정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서울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꿈의 신소재 그래핀은 엄청난 경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스탠다드 그래핀을 비롯한 한국 그래핀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전 세계 그래핀 선두주자라 표현했습니다. 보도에 배유한 기자입니다.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서울경제TV와 단독 인터뷰에서 꿈의 신소재 그래핀 사업이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그래핀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But they can make clothes out of graphene. They can make airplanes out of graphene. They can make everything. And if you can find people who can make it efficiently and cheaply, such as in South Korea, it's going to have a huge future. 로저스 회장은 한국 그래핀 기업들이 전 세계 그래핀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진단했습니다. South Korea, has a lead in the graphene business, as you probably know. And South Korea is going to have a lead in graphene with standard graphene down in Busan, Ulsan. 오늘 나노메딕스는 짐 로저스 회장을 사내 이사에 선임한다고 밝혀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나노메딕스의 주가는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2016년 스탠다드 그래핀 직접 투자를 통해 한국의 그래핀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스탠다드 그래핀의 2대 주주인 나노메딕스는 과거 스탠다드 그래핀에 투자한 짐 로저스 회장과 인연이 닿았고 나노메딕스의 사내이사 선임에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요한입니다. 네, 보도를 통해 서울경제TV와의 짐 로저스 회장 단독 인터뷰 내용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로저스 회장이 내다보는 한일 간의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한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직접 만나고 오셨는데 네. 일본 측에 대해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듯이 로저스 회장은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는 것을 두고 아베 총리가 한국이 통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전망이 좋지 않은데 한국이 통일을 계기로 급속한 발전을 이뤄내는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세나 부채 급증,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일본 경제의 미래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통일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의 천연자원 활용과 저렴한 인건비에 잘 교육받은 질 좋은 노동력이 있고 또 남한의 부족한 여성 인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들을 내놨는지 이 부분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로저스 회장은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을 두고 역사를 모르는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이 무역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미국 경제에 침체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경기 침체의 탓을 중국이나 한국, 일본, 멕시코, 독일 등에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그 탓을 돌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이 또 한 번의 무역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쟁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로저스 회장은 한국을 두고 38선을 없애야 한다라고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한국이 남북 간의 통일을 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인이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38선을 없애고 그 지역에서 K-팝 공연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팝 공연에 한국에 인기 있는 가수들뿐 아니라 북한의 가수나 댄서들도 함께 참여해서 전 세계가 그 K-팝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긴데요. 로저스 회장은 한국의 통일을 북한과 남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 모두가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을 원치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 지금 싫어하는 국가와 좋아할 국가들 이렇게 또 극명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을 비롯해서 뭐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로저스 회장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발전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또 그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특히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10년이 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길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경기 침체의 추세가 20년, 50년을 넘어 100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났고 앞으로 점점 더 심화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 통일을 했을 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로저스 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적 시장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패닉 장세가 지난주까지는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또 해주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투자자들에게 이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분야에 잘 알지 못하면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항상 그들이 어떤 광고성 조언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로저스 회장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라고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그는 만약 일생에 단 20번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또 잘 파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건 패션이건 스포츠든 간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끊임없이 지켜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관심 있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 보고 경영이 잘 운영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또 채무 등 문제가 없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세계 3대 투자자가 이런 조언을 해줬다라고 또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과 직접 만나고 온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추가 인하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또다시 제로 금리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 엘렌 젠트너는 9월과 12월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각각 떨어지고 내년에도 0.25%포인트씩 4차례 추가 인하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인 제로에 근접한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젠트너는 이미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명백히 나왔다며 그 이후로 지난달 감원 선행지표인 노동시간 감축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젠트너는 연준의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 통상적인 0.25%포인트 인하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진단하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득권과의 이해관계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도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생활 SOC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전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에 주택사업자의 분양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69.9포인트로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올랐는데 2개월째 60포인트 선을 유지했습니다. 분양 경기 실사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를 상대로 매달 조사합니다. 분양 경기 실사지수가 100포인트를 넘으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고 100포인트 미만이라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과 세종, 대전, 대구, 광주 중심의 시장이 유지되고 있지만 집중도는 약화됐다며 일부 광역시가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되고 직접적인 가격 규제가 검토되며 사업자들의 관망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약 8개월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6천억 원, 전월 대비 1조 1천억 원 확대됐습니다. 특히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조 7천억 원 불어났던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6천억 원이 늘어 6월에 4조 원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2조 2천억 원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커졌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매매와 분양을 위한 대출 수요가 기타 대출에 집중됐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담대가 막혀 있다면 기타 대출 등 다른 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감소한다면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줄어들고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2020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여행객이 줄어들면 관광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타격을 주게 돼 내년도 일본 생산은 8천억 엔이 줄고 고용은 9만 5천 명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본인의 한국 여행이 감소한다면 국내 경제도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한국 여행이 39%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05%포인트 하락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를 최대 39만 명으로 늘리게 되고 전문 투자자 전용 비상장 증권 시장을 통해 모험 자본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 투자자 신청 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 계좌를 유지하고 국공채 등 초저위험 상품 등을 제외하고 월말 평균 잔고 기준 5만 원 이상 보유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전문 투자자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 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 시장 KOTC 프로도 새로 개설합니다. 시장 내 거래 가능 자산을 PEF 등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 수시공시 의무도 면제하는 등 기존 KOTC에 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가능성이 큰 만큼 위험 요소도 많은 산업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해킹도 당하지 않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탑3 지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BGN CEO에서는 블록체인으로 혁신금융을 만들어가는 기업 코인원을 만나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한 코인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코인원의 경쟁력은 크게 보안과 거래소 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코인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NH농협은행과 제휴해 실명 확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명 확인 계좌란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와 코인원 거래소 원화 입출금을 1대1로 연동한 입출금 방식입니다. 법인 계좌를 활용해 고객의 입출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와는 달리 NH농협은행이 코인원에 입금된 고객의 원화 자산 100%를 관리하기 때문에 횡령이나 파산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정보보호정책, 물리적 보안 등 14개 분야 114개 통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야 받을 수 있는 ISO 27001 인증도 따냈습니다. 만에 하나 투자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도 코인원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상장 정책을 공개하며 신뢰도 향상에 나섰습니다.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토큰의 이제 지배구조의 투명도를 볼 텐데요. 프로젝트 팀을 후원하는, 백업하는 재단이 있고 개발사가 있습니다. 이 둘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 프로젝트를 잘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이를 통해 투자자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코인원은 프로젝트의 영속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토큰 분배 계획 등 9가지 항목을 검토해 엄격하게 심사한 후 새로운 암호화폐의 상장을 결정합니다. 상장 기준이 있듯 상장 폐지 기준도 있습니다. 범죄, 시세 조작 등 법적 문제가 있거나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거래량이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상장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술감사 전문업체 쟁글 등과 협력해 공시정보 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코인원은 거래소 서비스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인원이 서버 엔진 전문기업 아이폰 팩토리를 인수한 후 개발한 암호화폐 거래 엔진 코인원 코어는 초당 300만 건 이상의 거래 체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단 없이 신규 코인 상장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보안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결과 8월 기준 코인원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650억 원에 달합니다. 코인원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최초 블록체인 해외 송금 서비스 크로스가 있습니다. 크로스는 코인원의 자회사 코인원 트랜스퍼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서비스로 해외 송금 수수료와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은행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수료, 그리고 실시간에 가까운 국내 이체와 유사한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은행 해외 송금의 경우 이틀에서 늦으면 5일까지 소요되기도 했지만 크로스의 경우 실시간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점 방문 등의 절차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해킹의 위험이 낮고 송금 추적도 편리합니다. 현재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중국 등 9개 국가의 송금이 가능하며 올해 안에 미국, 유럽 등으로 송금 가능 국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인원은 앞으로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비가 와서 더위가 좀 시그러나 있는데 오히려 더 습해지고 더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 강화됐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4도, 전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는 열사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전국적으로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서부와 전라도, 경상 서부,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지역의 비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그 밖의 동쪽 지역과 제주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15일에는 가고시마 북동쪽 해상으로 진입하겠고요. 16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서 17일에는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태풍이 가까워지는 15일과 16일 사이 동쪽과 제주도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폭염특보는 일시적으로 완화 해제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며 후텁지근하겠고 낮에는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34도, 대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 30도, 속초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폭염 경보 및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는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면서 내일 오전 남해 동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밤에는 동해 남부 전해상, 모레는 동해 중부 전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는 태풍특보로 변결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즐겁게 떠난 휴가지에서 바가지 요금에 기분만 상하고 왔다라는 기사, 올해도 어김없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며 줄어든 일본 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지가 흡수할 기회가 생긴 건데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한철 장사 논리의 바가지 요금에 국내 여행객도 함께 줄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 명에게 200원 받는 것보다는 이 4명에게 100원씩 받는 게 2배 더 이득이라는 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